사람들은 말하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가족은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그런데 그 피가 때론 칼이 되어 내 가슴을 찌를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김서연 33살입니다. 중소기업 경리부 과장으로 일하고 있죠. 월급은 350만 원. 많지도 적지도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추석이었습니다. 10년째 변함없이 명절 음식은 제가 준비했죠.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칭찬은 언제나 동생 몫이었습니다. 김지우, 제 여동생입니다. 28살 대기업 마케팅팀 대리. 그날도 어김없이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했죠. 이번 달 보너스로 샀다는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어머니는 환호했고 아버지는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말했죠. 언니도 좀 노력하면 되잖아요. 월급이 그게 뭐예요? 요즘 시대에 300만 원대? 그 순간 젓가락을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동생의 가방 가격은 제 월급과 거의 같았으니까요. 아니, 조금 적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볍게 지우를 나무라셨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동생의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좋아하셨고요. 저는 참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일주일 후 제 회사 앞에서 동생을 마주쳤습니다. 후배 직원들과 함께였죠. 중소기업 건물은 확실히 낡았습니다. 20년은 된 것 같은 외벽, 오래된 간판. 동생과 후배들은 그 건물을 올려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아, 여기가 언니 회사구나. 건물도 좀 낡았네. 우리 회사랑은 완전 다르다. 후배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아, 여기요? 저도 이 동네 처음 와봐요. 그리고 동생은 저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했죠. 언니, 퇴근해요? 우리 이 근처 카페 갈 건데. 뭐, 언니는 바쁘시죠? 카페에 가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가지 말라는 뜻이었죠. 그 후배들 앞에서 저는 부끄러운 존재였으니까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선약이 있어. 잘 다녀와. 선약 따윈 없었습니다. 그냥 도망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로부터 2주 후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급한 일 있어서 그러는데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1,000만 원. 제가 1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아껴가며 모은 적금이죠. 1,000만 원? 그게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동생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외제차 계약금이야. 회사에서 차 리스 지원해 주는데 계약금만 있으면 되거든. 언니는 어차피 차도 없고 쓸 데도 없잖아. 나중에 갚을게. 어차피 쓸 데도 없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지우야, 미안한데 나도 지금 여유가. 제가 거절하자 동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 그래요? 알았어요. 역시 가난한 사람은 마음도 가난하네. 됐어요. 다른 데서 알아볼게.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마음도 가난하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인가? 마음까지 가난한 사람인가? 그리고 3주 후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급성 맹장염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수술하면 괜찮으실 거라고 하셨죠. 수술비는 500만 원 정도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으로 알 수 있었죠. 제게 요청하신다는 걸.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낼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우한테도 전화해봐야겠다. 은행 ATM 앞에 섰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적금을 해지했죠. 500만 원.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우야, 아빠 수술하셔야 해서 너도 좀 도와줄 수 있어? 동생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니, 나 진짜 미안한데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차 할부도 있고 다음 달에는 꼭 보태줄게. 다음 달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일주일 후 아버지가 퇴원하셨습니다. 집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죠. 서연아, 정말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때 동생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보양식이 들려 있었죠. 아빠, 몸은 좀 어때요? 제가 보양식 사왔어요. 5만 원짜리 삼계탕이었습니다. 동생은 500만 원 대신 5만 원으로 효녀가 되었죠.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지우 참 착하네. 서연이도 고맙고 같은 감사였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제 원룸으로 돌아와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23만 원. 다음 월급날까지 2주가 남아 있었죠. 그리고 무심코 동생의 SNS를 봤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음식 사진이었습니다. 와인 한 잔과 함께 올라온 해시태그들. 와인 한 잔, 소확행, 일상. 15만 원짜리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많아서라고 했던 그 입으로 와인을 마시고 있었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호구였구나.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죠. 33년을 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하며 동생 학비를 댔고 20대를 오롯이 가족을 위해 희생했죠. 그리고 지금 저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친 얼굴, 초췌한 눈빛.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제는 내 인생을 살자. 눈물을 닦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죠. 온라인 강의, 재무 자격증, 이직 사이트. 그날부터 저는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생에게, 아니, 세상에게 증명하기로요. 진짜 가치는 월급이나 명품 가방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창밖에 비가 그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죠.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회사 출근 전 1시간, 그 시간은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이었죠.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재무 분석, 회계 실무, 투자 기초. 10년 넘게 격리 업무를 해왔지만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퇴근 후에는 헬스장에 갔습니다. 처음엔 5분도 못 뛰었죠.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늘려갔어요. 10분, 15분, 20분. 땀을 흘릴 때마다 느꼈습니다.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걸. 주말에는 미용실에 갔습니다. 10년 넘게 똑같던 긴 생머리를 잘랐죠. 짧고 단정한 단발머리.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네요. 미용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습니다. 경영 개선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저는 그동안 조용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0년간 쌓인 회사의 재무 데이터를 분석하고 불필요한 지출 항목들을 찾아냈어요.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임원들이 저를 처음 보듯 바라봤습니다. 달라진 제 모습 때문이었죠. 김 과장, 오늘 발표 준비했다고? 네, 부장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데이터는 명확했고 제안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방식대로라면 연간 3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죠.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김 과장, 이거 직접 추진해 보겠습니까? 네, 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월급이 아니라 실력으로요. 어느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김서연 과장님이시죠? 저는 H 헤드헌팅 소속 컨설턴트입니다. 헤드헌터였습니다. 경쟁사에서 절 원한다는 거였죠. 과장님의 경영 개선 프로젝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클라이언트 기업에서 재무팀장 자리를 제안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팀장이요? 네, 연봉은 현재의 2배 수준입니다. 한번 미팅이라도 나오실 수 있으실까요? 7천만 원. 현재 월급의 2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저는 300만 원대 월급으로 무시당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누군가 절 원한다는 거죠.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허무함 같은 거였어요.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구나. 내가 나를 포기하지만 않았다면. 같은 시기 동생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의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거든요. 회사 실적이 좋지 않아 인원 감축을 한다는 소식이었죠. SNS에서 동생의 게시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고급 레스토랑 사진도 명품 가방 인증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3개월 만이었죠. 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 일이야? 아니, 그냥, 언니 요즘 어때? 응, 나, 잘 지내. 그래, 잘 지내면 다행이야. 전화는 금방 끊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일주일 후 동생의 회사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연히 제 연락처를 알게 됐다며 동생 이야기를 꺼냈죠. 지우 씨 요즘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구조조정 명단에 올랐대요. 그래요? 네, 실적이 좋지 않았나 봐요. 사실 지우 씨 일 잘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겉만 화려했달까. 전화를 끊고 동생의 SNS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주 전 마지막 게시물이 있었죠. 억지로 밝게 웃는 사진이었어요.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언니 요즘 소식 없네? 바쁜가 봐. 요즘 게시물 왜 이렇게 없어? 키읔키읔. 아무도 진짜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호기심일 뿐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동생도 외로웠겠구나. 2주 후 동생이 해고당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는 울고 계셨죠. 서연아, 지우가 회사에서 잘렸대. 어떡하니? 엄마, 진정하세요. 지우 괜찮다고 했어요? 아니,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들어온대. 저는 동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분 거리의 원룸이었죠. 월세 150만 원짜리 깔끔한 곳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보였죠. 지우야, 나 언니야. 문 열어.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이 열렸어요. 동생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화려하던 동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언니, 그 목소리에 담긴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명품 가방들이 구석에 쌓여 있었고 택배 상자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중고거래 상자들이었죠. 다 팔고 있어. 가방도 옷도 신발도 다. 동생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카드빚이 3천만 원이야. 차 할부금도 밀렸고 회사 잘리면서 퇴직금도 얼마 안 나왔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죠. 친구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어. 근데 다들 바쁘대. 연락도 안 받고. 동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웃긴 거 있지? 내가 잘 나갈 때는 다들 나랑 놀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어. 그래. 언니. 동생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 정말 후회돼. 언니한테 그렇게 대한 거.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중요한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지. 저는 동생 옆에 앉았습니다. 지우야,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려던 거야? 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은 그것이었죠. 미안하지만 안 빌려줄 거야. 알아.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도와줄 순 있어. 내 방식대로. 동생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내 방식? 응. 돈은 주지 않아. 대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줄게. 단 내 말을 들어야 해. 뭘 해야 하는데? 저는 노트북을 꺼내 이력서 양식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이력서 다시 써. 대기업만 고집하지 말고 중견기업도 알아봐.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하지만 언니. 두 번째, 생활비 줄여. 이 원룸 월세 150만 원이잖아. 지금 내 상황에 맞지 않아. 더 저렴한 곳으로 옮겨. 동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 번째, 명품 다 팔아. 그 돈으로 빚부터 갚고 남은 돈으로 생활해. 그럼 나한텐 아무것도 안 남는데. 저는 동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맞아. 아무것도 안 남아. 그게 바닥이야. 지우야, 넌 바닥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항상 누군가 받쳐줬으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올라와야 해. 그날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아버지 생신이었죠. 동생은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동생이 아직 부모님께 회사 그만둔 이야기를 못했다는 걸. 식사 중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우 요즘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네. 전화해도 맨날 바쁘다고. 아버지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죠.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서연이 너 지우한테 들은 거 없어?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동생을 감싸줘야 할까? 하지만 이것도 참교육의 일부였습니다. 아빠, 지우. 회사 그만뒀어요. 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 왜? 우리한테 왜 말 안 했어?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지우가 말 못한 이유는 아마 부끄러워서였을 거예요. 그날 저녁 동생에게 부모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한참을 혼나고 울었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 동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왜 말한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사는 게 더 힘들어. 진실을 마주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생은 월세 60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명품들을 모두 팔아 빚을 1,500만 원까지 줄였죠. 그리고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경력자라고 해도 해고당한 이력은 마이너스였으니까요. 10군데 넘게 면접을 봤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진짜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어. 힘들지? 응, 너무 힘들어. 친구들도 다 떠나갔고 부모님도 실망하셨고 나한텐 아무것도 없어.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겠어? 뭔데? 사람이야. 진짜 널 아껴주는 사람. 명품 가방은 널 위로해주지 않아. 비싼 차도 옆에서 힘이 돼주지 않아. 결국 남는 건 사람이야. 동생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언니한테 얼마나 못됐는지 이제야 알겠어. 알면 됐어.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하자. 어떻게? 내일 저녁 우리 집으로 와. 이력서 같이 다시 보자. 그리고 면접 준비 도와줄게. 정말? 응. 우리 자매잖아. 그날부터 매일 저녁 동생이 제 집에 왔습니다. 이력서를 다시 썼어요. 화려한 수식어를 빼고 실제로 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적었죠.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써. 대기업에서 일했습니다가 아니라 마케팅 캠페인을 기획해서 매출 20% 증가시켰습니다라고. 면접 연습도 했습니다. 제가 면접관 역할을 하며 질문을 던졌죠. 왜 이전 회사를 그만두셨나요? 처음에 동생은 버벅거렸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거듭하며 자신감이 붙었어요. 구조조정으로 퇴사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제 부족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성실하고 겸손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좋아. 그렇게 말해. 그리고 3주 후 동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붙었어. 면접 합격했어. 진짜? 축하해. 중견기업인데 월급은 380만 원이래. 대기업보다 훨씬 적지만. 괜찮아. 감사하게 일할 거야. 동생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저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헤드헌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7천만 원, 팀장 직급, 더 큰 무대. 사표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10년을 일한 이 회사를 떠나는 게 섭섭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군요. 오히려 설렜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퇴사 인사를 할 때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 과장, 아니 이제 팀장이라고 불러야 하나? 축하하네. 자네 변한 거 알아? 네. 예전엔 자신감이 없어 보였는데 지금은 달라. 당당해 보여. 당당하다.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당당합니다. 제 가치를 알고 제 능력을 믿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동생은 중견기업에서 성실하게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동생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언니, 나 이번 달 월급 받았어. 그래, 축하해.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싶은데 10만 원밖에 못 드리겠어. 빚 갚아야 해서. 그래도 드리는 게 중요한 거야.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동생이 웃었습니다. 예전의 가식적인 웃음이 아니라 진심 어린 미소였죠. 언니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우리 자매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참교육이구나.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는 것.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모이는 날. 진짜 화해의 시간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도 봄이 찾아왔어요. 새 회사에서의 생활은 놀라웠습니다. 팀장이라는 직책은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제 의견이 존중받고 제 결정이 실행되는 걸 보는 건 새로운 경험이었죠. 연봉 7천만 원. 숫자만 보면 엄청나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 그게 진짜 값진 거더군요. 동생도 달라졌습니다. 중견기업에서 6개월째 일하고 있었어요. 월급은 380만 원, 예전 대기업 시절의 3분의 2 수준이었죠. 하지만 동생의 표정은 오히려 밝아졌습니다. 가끔 전화가 왔어요. 언니, 오늘 팀장님한테 칭찬받았어. 프로젝트 잘했다고. 목소리에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에 허세 섞인 자랑이 아니라 순수한 기쁨이었죠. 축하해.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 응. 예전엔 일을 대충 했던 것 같아. 결과만 중요하고 겉모습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은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 저는 웃었습니다. 동생이 진짜로 변했구나 싶었죠. 카드빚도 절반 가까이 갚았다고 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갚아나가고 있다고요. 고시원 생활도 이제 적응했대요. 언니 있잖아. 고시원이 처음엔 너무 좁아서 숨 막힐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게 내 공간이라는 게 좋아. 작지만 내 힘으로 지키는 공간이잖아.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드디어 진짜 어른이 되고 있구나. 부모님도 조금씩 변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화하셨어요. 서연아, 엄마가 그동안 미안했다. 갑작스러운 말씀에 당황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아니야. 엄마가 너무 지우만 봤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가 요즘 달라진 거 봤니? 예전엔 맨날 돈 쓰고 자랑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일하고 부모님 걱정도 하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잖아. 엄마, 고맙다, 서연아. 내가 동생 포기 안 해줘서. 그리고 미안해. 엄마가 너무 몰랐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서운함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죠. 드디어 인정받았구나. 그리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1년 만에 추석이었죠. 꼭 1년 전 동생이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제 월급을 무시했던 그날로부터 집으로 가는 길 긴장됐습니다. 어떤 분위기일까? 어색하진 않을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주방에서 어머니와 동생이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언니, 왔어? 동생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낯설었죠. 지우야, 너 요리 도와주는 거야? 응. 엄마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 나도 이제 할 수 있어. 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우가 요즘 많이 도와줘. 예전엔 꿈도 못 꿨는데 말이야. 식탁에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그리고 동생.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새 직장은 어때? 좋아요, 아빠. 바쁘긴 한데 보람 있어요. 팀장이라며? 대단하다. 우리 딸. 그리고 동생을 보셨죠. 지우는 어때? 회사 적응했어? 네, 아빠.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아요. 동료들도 좋고요. 월급은 적어도 성실하게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아빠가 사업 실패했을 때 깨달은 거야. 돈보다 중요한 게 많다는 걸.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동생이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 아빠, 이게 뭐니? 용돈이요. 많진 않지만 제 첫 월급에서 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봉투를 열어보셨습니다. 10만 원이 들어 있었죠. 지우야, 적죠? 미안해요. 빚도 갚아야 하고, 근데 꼭 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야. 이 마음이, 이 마음이 고마운 거지. 저도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도요. 부모님께 용돈 드려요. 아버지가 두 봉투를 받아드시며 말씀하셨죠. 고맙다. 너희 둘 다. 엄마 아빠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야. 그 순간 1년 전의 명절이 떠올랐습니다. 동생의 명품 가방, 저를 무시하던 말들, 억지로 지었던 미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죠. 식사 후 동생과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언니, 응? 나 정말 많이 변했지? 저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옷도 명품 가방도 없었어요. 그냥 편한 옷에 작은 가방 하나. 하지만 표정은 더 밝았습니다. 응, 많이 변했어.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아니야. 내가 변하고 싶어 했으니까 변한 거지. 동생이 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언니 그때 정말 미안했어. 내 월급 무시하고 돈 빌려달라 그러고 부모님 병원비도 안 내고 생각하면 내가 정말 나쁜 동생이었어. 알아. 그래서 화났었어. 그치? 응. 진짜 많이 화났어. 울기도 많이 울었고 동생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언니. 알아. 그리고 나도 미안해. 응? 언니가 왜? 나도 너한테 좀 냉정했었잖아. 내가 힘들 때 바로 손 안 내밀어주고 일부러 혼자 헤쳐나가게 했잖아. 그건 내가 배워야 할 과정이었어. 언니는 잘한 거야. 저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변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언니. 날 포기 안 해줘서.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동생이 말했어요. 언니, 나 요즘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진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 예전엔 명품 사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 근데 그건 그냥 순간의 만족이었어. 진짜 행복은 다른 데 있더라. 어디에 있는데? 관계, 사람, 내가 뭔가 해냈을 때의 뿌듯함, 그런 거. 동생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있잖아, 언니. 나 요즘 월급 380만 원 받잖아. 예전엔 550만 원 받았는데도 늘 부족했거든. 근데 지금은 38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아니, 오히려 더 행복해. 왜? 빚을 갚아가는 게 보이니까. 내가 성장하는 게 느껴지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날 진짜로 좋아해 주는 게 느껴져. 예전엔 내 돈이 좋았던 건지, 나를 좋아했던 건지 헷갈렸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게 진짜야. 언니도 그랬어? 월급 적을 때? 응. 나도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돈이 적다고 해서 가치가 적은 건 아니야. 사람의 가치는 다른 데 있어. 어디에? 어떻게 사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런 거. 동생이 웃었습니다. 언니, 넌 정말 멋있어. 나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 너도 충분히 멋져.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집으로 돌아와서 동생과 함께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별이 보이는 밤이었어요. 도시의 불빛 사이로 반짝이는 별들. 언니, 1년 전 생각나?
응, 꼭 1년 전 추석. 내가 명품 가방 자랑하고 언니 월급 무시했잖아. 기억나? 그때 언니 표정 봤어. 겉으로는 웃고 있었는데 눈빛은 슬펐어. 근데 나는 모른 척했어.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 지우야. 응? 그때 넌 불안했던 거야. 불안? 응. 대기업 다니고 돈 많이 벌고 명품 사고 그런 걸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 했잖아. 사실은 너도 불안했던 거지. 그게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닐까봐. 동생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맞아. 맞는 것 같아. 나 진짜 불안했어. 뭔가를 계속 사야만 할 것 같고, 계속 자랑해야만 할 것 같고, 이제는 괜찮아? 응. 이제는 내가 나 자신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았어. 명품이 없어도 돈이 적어도 나는 나잖아. 저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거면 된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아침이 밝았습니다. 명절을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희 둘 자주 보고 지내라. 우리야 이제 늙었지만 너희는 서로가 있잖아. 네, 엄마. 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의지해라. 세상 살다 보면 힘들 때 많아. 그럴 때 가족이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다, 아빠. 동생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까지 함께 걸어가기로 했죠. 언니, 응? 우리 이제 자주 보자. 나 바쁜 거 알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좋아. 그러자. 그리고 언니가 힘들 때도 나한테 말해줘. 나도 이제 의지할 수 있는 동생이 되고 싶어. 저는 웃었습니다. 고마워. 그럴게. 1년이 또 지났습니다. 저는 새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팀을 이끌며 많은 걸 배웠죠. 리더가 된다는 건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라는 걸. 동생은 중견기업에서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카드빚도 모두 갚았고 월세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옮겼다고 해요. 무엇보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동생과 만나 함께 쇼핑을 갔습니다. 백화점 명품 매장 앞을 지나가는데 동생이 걸음을 멈췄어요. 언니, 저거 봐. 내가 예전에 샀던 가방. 진열대에 300만 원짜리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쁘긴 하네. 응, 예쁘긴 해. 근데 이제 안 사고 싶어. 왜? 필요 없어서. 그리고 이 돈이면 다른 더 의미 있는 데 쓸 수 있잖아. 저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많이 컸네, 우리 지우. 언니 덕분이야.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우리는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명품 매장을 뒤로하고 서점으로 향했죠. 언니, 나 요즘 책 읽고 있어. 무슨 책? 자기계발서. 투자 공부도 하고 싶고. 오, 좋은데? 응. 언니처럼 되고 싶어. 돈도 현명하게 쓰고 미래도 준비하고. 우리는 서점에서 한참을 책을 보다가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회사 이야기, 연애 이야기, 미래 이야기. 언니 있잖아. 응? 고마워. 진짜로. 뭐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그때 만약 언니가 날 그냥 뒀으면 나 아마 지금도 망가져 있었을 거야. 그건 아닐 거야. 넌 스스로 일어섰을 거야. 아니야. 언니가 없었으면 못했어. 언니가 믿어줬으니까 내가 변할 수 있었어. 저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자. 서로 응원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응.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 주황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동생과 나는 나란히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응? 행복해? 응, 행복해. 나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품도 높은 연봉도 아니었어요.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관계, 그리고 스스로 성장해가는 과정.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2년 전 명절 식탁에서 눈물을 참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동생에게 무시당하고 제 가치를 의심했던 그 순간. 하지만 그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진짜 성장할 수 있었죠. 그리고 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져 봤기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언니, 우리 사진 찍자. 응? 기념으로. 오늘 이 순간. 동생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깨를 맞대고 웃으며 사진을 찍었죠. 찰칵. 그 사진 속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석양을 배경으로 두 자매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피가 진하다는 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닐까요? 아무리 싸우고 상처 주고 실망해도 결국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35살 한 기업의 본부장.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저는 김지우의 언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가까이에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가까워서 보이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한 번만 눈을 돌리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소중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너무 늦기 전에. 석양이 완전히 졌습니다. 밤이 찾아왔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밤이 지나면 또 아침이 온다는 걸. 그리고 그 아침은 어제보다 더 아름다울 거라는 걸. 회의실. 서연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할 새 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팀 김지우 과장입니다. 서연과 지우, 눈이 마주칩니다. 서로 웃죠. 잘 부탁드립니다. 김 과장님. 네, 본부장님. 회의실을 나서며 복도에서 속삭입니다. 언니, 같은 회사 되니까 신기하다. 그러게. 잘 부탁해, 김 과장. 응, 김 본부장. 둘이 웃으며 각자의 사무실로 향합니다.